자,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은 주간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간 리뷰를 할 땐 언제나 주간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 저희 카드 뉴스들을 간략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주간 피드백을 한번 이제 작성하면서 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카드 뉴스들 모음을 한번 보면요. 제가 맨 처음에 작성했던 카드 뉴스는 요번 주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다. 여전히 나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지길이라는 그 제 말을 더하고 뒤에 배경에도 좀 그런 그림을 넣고 했었는데요. 뭐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게 제가 가장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또 어떻게 사람들하고 엮여서 일을 하게 되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나라는 것들은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은 메인 질문이죠. 이 책에서의 메인 질문. 오늘 죽는다면 나는 그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라는 고민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한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았는지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정 내가 바라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그 질문들을 만들어 가고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답을 내면서 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랬었고요. 자, 세 번째로 보여드렸던 카드 뉴스는 나는 언제나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라고 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더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우리가 좀 더 힘이 나고 잘하고 싶고 이런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음, 일단 나부터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마디 더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게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쯤에 보내드렸던 카드뉴스에서는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결국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만큼 무언가에 집중해야 비로소 자신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책에 있는 이야기를 쭉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를 인정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면 그 일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디버크란 책을 읽으신 기억이 남아 있다면 그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수레바퀴 자체는 고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수레바퀴를 만드는 일은 고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완전히 이렇게 푹 빠져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어제 저녁에 보내드렸던 카드 뉴스죠. Live, Love, Matter. 우리에겐 하루를 닫아주는 주문이 필요하다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저를 자꾸 생각을 다시 하고 돌아보게 해주는 건 이 질문들인 것 같아요. Did I live? Did I love? Did I matter? 이 세 가지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브랜드의 시그너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누구 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줬던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서 닿을 수 있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올려드렸던 카드 뉴스는 쭉 돌아봤고요. 이제 다음은 오늘 주간 리뷰하는 거 해보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주간 리뷰를 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하면 전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대한 저녁 리뷰까지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어, 제 어제 비전에 대해서는 9점을 줬어요. 어제 금요일 하루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백업해야 됐던 거 열심히 하고 또 컨텐츠 만든 거 열심히 했어요. 물론 어제 공부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별도로 강연 듣고 공부한 시간은 못 냈어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못 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컨텐츠에 대한 작업들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업무의 순서들은 왜 이게 우선이어야 되는지라는 생각들을 잘 해서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활력에 대해서는 뭐 어제 뭐 굉장히 기분 좋게 그리고 에너지 넘치게 일을 다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서 9점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들도 있었죠. 당연히 회사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들 그리고 어,
캠퍼스 저희 코칭과 강연에 관련된 것들이 더 자리 잡기 위해서 한 것들 이런 것들 쭉 했었고요. 대담함에 대해서는 8점입니다. 어쨌거나 방해물 거의 뭐 신경 안 쓰고 정신없이 열심히 했던 하루였었고, 그다음에 생산성에 대해서도 좀 결과는 잘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8점.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이래저래 점수가 좋은 점수들을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보낸 하루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돌아보기를 해보면 최선을 다했던 순간은 당연히 회사의 자료들 만들고, 그다음에 연간 독서 모임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그래도 계속 가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이 강연과 독서 모임에 쓸 자료들 이제 대충 다 만들고 있고요. 이제 다만 카드 뉴스는 아직 다 작업을 못했지만,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전하였나라고 하면 어제는 이제 얼마 후에 저희 회사에 조인을 하실 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이제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 하는 시간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자리가 좀 처음부터 기획했던 건 아니고 저는 오랜만에 제 친구를 하나 만나서 제 친구하고 둘이 간단하게 소주 한 잔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동 대표님이 서 박사님이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같이 한잔 하자 해서 제가 지금 친구랑 있는데요. 고등학교 친구랑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냥 4시 봤어요. 4시 봐서 앉았는데 이제 어제 처음 뵌 그분이 앞으로 이제 저희 투자 쪽에 그 전체 일을 담당해 주실 분으로 모실 분이라고 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쨌거나 지난 신년회 강연 때도 오셔서 그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저는 못 나눴지만 다른 분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 이야기를 좀 열심히 들어드리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피력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어제 그분이 꼰대였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말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확실히 그 사람이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느낌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표현하는 방식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든 아니면 뭐 식사 자리든 뭐 즐거운 술자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 내가 말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너무 이렇게 세게 전하려고 하지 않나, 꼰대스럽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표현 방식이 꼰대스러운 방식이라면 그 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제 제가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문득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연장선상에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그럼 좀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저도 그 코칭이라는 거를 빌미로 말을 하다 보면 거의 컨설팅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컨설팅을 내가 해도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하세요, 이거 꼭 하세요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 이런 얘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는 뭐 듣는 분에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잊지 않고 진행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의 감사는 저녁 시간 멤버분들, 같이 있었던 분들에게 감사하고, 참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그 와중에 뭐 고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 하니까 참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 저희도 지난 신년회 때 지금 와 계신 유 박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눈 분이 뭐 광주에 계시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 박사님은 신기하게도 저희 회사의 주요 멤버들하고 우연찮게 같이 자리를 하시게 되는 자리들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택 액션 90일 주간 리뷰에 대한 걸 해보죠. 주간 리뷰 하시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어제 하루에 대한 그 자료들 제가 방금 만들었던 것처럼 리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를 대충 하셨다라고 보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택 액션 90일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 이제 2월 12일이고요. 오늘 수행 여부, 네, 제가 셀프 피드백 했고 여러분들하고 피드백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 피드백도 나누게 되는 상황이고요. 목표는 회사 업무와 코칭 업무를 잘 정리해서 수행하기가 제 목표에 있고, 그리고 주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다음 주 내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30분 블록 타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전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엊그저께 왜 잠깐 어제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뭐 아이들 뭐 공부시키는 문제 때문에 한번 크게 싸움이 나가지고 아침에 제가 이제 시간이 아침에 요 시간밖에 없으니까 요 플래너 쓰기 끝나고 난 시간밖에 뭐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잘 없으니까 아침에 요거 끝나고 나면 제 책 읽을 시간에 옆에 아들 녀석을 데려다 놓고 와서 이런저런 공부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우선 했었고, 그리고 이 블록 타임을 30분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지만 있으면 2시간씩도 3시간씩도 할 수 있을 텐데 바쁘다고 생각해서 뭘 하다 보면 꼭 그 시간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근무 시간 중에 한 8시간 있다고 하면 물론 이런저런 전화 코칭까지 포함해서라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캠퍼스 업무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서 시간도 분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너무 한쪽으로 시간이나 에너지가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블록 타임에 내가 만들어야 될 성과물은 이제 저희 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저희 당연히 또 연간 독서 모임이나 이제 다시 런칭해야 되는 다음 주에 하는 원데이 그룹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좀 더 신경을 쓰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더 고민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정신이 쏠리다 보면 원래 사람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기존에 하는 것들에도 자꾸 마음이 덜 가지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해서 내가 메인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놓치지 않고 그 중요성을 잘 평가해서 그야말로 머지 중원디에 대한 명확한 답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0일 후에는 그 비즈니스 컨설팅 업무도 수행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에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생각에는 그건 하되 과연 코칭에서의 어떤 성과들도 이어갈 것인가라는 것도 추가로 고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일단 여기까지 네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이죠. 여기까지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시고 또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 적으셨다면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블록 타임 시간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일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난주하고 같아요. 강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기획되는 것들이 있지만 안타깝지만 지금은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미뤄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 반응 규칙도 마찬가지로 문 열고 나가면서 심호흡하는 거,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벌떡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심호흡하는 거, 그리고 전철문 열릴 때마다 강연을 듣고 뭐 심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진 에너지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날은 잘 없잖아요. 언제나 이 정도만 하면 다행이다라는 정도까지 몰라도 이렇게 좀 충분한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잘 쓰기 위해서라도 그런 심호흡들과 스트레칭을 자주 하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맞죠? 요 내용까지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쓰시는 중에 몇 분께 질문을 해보죠. 선영님께서는 90일후에 적혀 있던 여기에 적혀 있는 목표가 어떤 목표세요? 운동 연속으로 90일. 음, 음. 어우, 힘든 목표를 3개나 9개 나인 헤빗을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90일 운동. 아, 이건 한 가지네요. 나인 헤빗만 하면. 음. 아. 음. 그러면 그래서 목표를 쭉 달성해 가시려고 하는 게 이제 3가지가 메인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중에 90일에 24권이면 책도 엄청 많네요. 굉장히 바쁜 하루들을 보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동 90일은 네, 쇼미더 쿠폰이란 얘기죠. 쇼미더 쿠폰. 네, 알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다른 분들도 아마 다 적으셨을 것 같고 음, 이런 것들 꼭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내가 하루건 이 뭐 생활하는 시간 내에서 의도적으로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가. 뭐 자동 반응 규칙이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의자에 앉으면 뭘 하겠다, 뭐 어쩌지 많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순간에 내가 심호흡과 스트레칭을 할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실 수 있다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진행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주간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관리, 수면 관리, 운동 관리를 잘 수행했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지난주에 7점을 주겠습니다. 사실 2, 3일 정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에너지가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뭐 다행히 뭐 지금 좀 괜찮아졌지만 그런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서 한 7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막 팍 알아 누웠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알아 누웠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일을 해야 되는 게 눈앞에 있다 보니 그렇지 않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 7점을 줬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는 4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처럼 또 이렇게 뭐 항상 높은 점수를 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아보기도 또 오랜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언제나 저한테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9점, 뭐 언제나 높은 점수를 주는 편이죠. 가족들한테는 열심히 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가족들에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서 와이프한테는 잘 못하는지 언제나 참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료 어제 드디어 어쨌거나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얘기도 나눴기 때문에 거기에는 9점 잘했다라고 의도적으로 뭐 9점까지 줄 점수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한테 그냥 잘했다라고 해서 점수를 높이 줬고요. 네, 꿈과 연계된 목표에 대해서는 8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점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일과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걸 배우고 또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옆에서 워낙 잘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 9점 점수를 줬고 취미에 대해서는 5점 점수를 줬습니다. 뭐 취미 생활을 딱히 그렇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점수도 많이 주긴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했었고 이번 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움과 도전에 대해서는 8점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새롭게 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험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죠. 점수가 이번 달에 뭐 딱히 1월에도 그렇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냥 선까지만인 것 같고 점점 이제 엄청나게 뭐랄까요, 끝에 있는 1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모험들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은 합니다. 뭐 생활 자체가 좀 모험스럽긴 하지만 뭐 그런 맥시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8점 정도 줬고요. 그래서 토탈 점수는 74점이어서 지난주보다도 5점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 떨어진 걸 잘 보면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점수, 취미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은데요. 당분간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개선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좀 주말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점수를 쭉 매겨보시고 그다음에 총점까지 내서 지난주 대비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점수를 쭉 매겨보셨다면 명경님은 총점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좋은 리액션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있네요. 어떤 취미나 모험을 저지르실 생각이신가요? 어, 평소에 평소에 등산 안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가까운 어디 등산을 가보시든지 그 너무 그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등 등산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뭐 따릉이를 타고 어딜 돌아보시든지 그렇게 해보시든지 아니면 큰맘 먹고 자녀분들 손을 잡고 뭐 강원도 어디쯤을 가서 냅다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뭐 분당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번지 점프대에 가서 한번 뛰어보시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지른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뭔가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닥 마음에 드신 답은 없었나 봅니다. 네. 거기까지. 자전거 하시려고요? 그 중에 제일 좀 약한 거 괜히 예를 들었더니 그걸로 하시네요. 좀 센 걸로 할 걸. 스카이 다이빙 뭐 이런 거 뭐 안 되나? 뭐. 네, 그런 걸 집어넣어 볼 걸.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요번이 2월 3주차죠. 성공을 향한 도전 2월 3주차 표지에 대한 작업인데요.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 적은 것에 이어서 보면 이번 주는 이제 3월 말까지 46일이 남았습니다. 46일의 목표가 뭐였냐면 비즈니스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연간 독서물 컨텐츠를 충분히 작성하기인데요. 지난주를 돌아보면 2월 2주에는 회계나 기업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달라진 게 그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보여주며 또 그 디테일들은 무엇으로 만들어가는가 즉 why, how, what에 해당하는 질문들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내는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주로 더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계에 대한 베이스나 그런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할 시간보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과연 이 회사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걸 고민하고 얘기 나누게 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및 기업 공부는 거의 못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신 그래도 계속 가라의 경우에는 주요 포인트를 체크 다 했고 이제 독서 모임이란 자료는 다 만들었고 이제 카드 뉴스 같은 것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자료를 이번 주에는 몇 개 또 어쨌거나 작성이 중간중간 이제 중간 보고서들 전략 보고서들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료 작성해서 송부하고 하는 것들을 시작했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원데이 그룹 코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꼼꼼히 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할 일입니다. 하루에 8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컨텐츠를 갖고 이야기 나누고 또 답변을 듣고 또 어디에 하다못해 점심 식사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2월 4주차에 가면 이제 회사 자료 분석하는 것들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고 이제 그 다음 책인 폰도시 위대한 하루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카드 뉴스 만들고 하는 것들이 쭉 3월까지 이어질 거고 그래서 3월 마지막 주까지 가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전략 보고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전에 월급을 받는 뭐 똑같이 뭐 월급 받는 상황인 건 뭐 다를 건 없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할 때보다 확실히 일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정형화되지 않은 게 있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만큼 또 그렇잖아요. 어려운 만큼 성취감이 당연히 또 있기 마련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성취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또한 그만큼 한 분야의 성취감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것이 이번 주에 내 성취감을 조금 더 끌어올려 줄 것인지 어떤 것이 나를 좀 끌어내릴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어서 그게 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측면이든 아니면 일을 뭐 잘해내는 측면이든 아니면 좋아하는 책을 충분히 읽을 시간을 확보했다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성취감을 더 많이 얻기를 원하는 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잘 채워갈 것인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만 하다가 채우는 것은 좋지 않겠죠.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야말로 충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저희 주간 리뷰에 대한 영상 녹화나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아니면 이야기 나누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